그런 부분을 다 찢어버리거나 지워버리고 까먹은 거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까먹었어? 이런 생각이 막 나. 실제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제 탈락한 거죠. 이 교재 한 권만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민정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두 파트로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는 제 소개와 왜 변호사를 준비하게 되었는지, 두 번째는 공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첫 직장은 뉴욕의 빅4 회계법인을 다녔고 그 회사에 다니면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본 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연방법, 그리고 주법, 그리고 윤리시험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연방법 시험이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bar exam, 미국 변호사 시험이고요. 보통 미국 로스쿨생들은 2달에서 3달 정도 전업으로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2달 정도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 4주는 회사에서 휴가를 받아 시험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또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도 한국은 취업난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졸업할 때에도 취업난이 있었어서 수많은 회사에 지원을 했었고 또 면접도 받고 또 탈락도 했었습니다. 저는 또 인턴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인턴은 이제 풀타임 오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가 인턴을 했던 곳은 이제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딱 그 기간 동안 일하는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험 후에 좀 허무하다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취준 시절에는 제가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고요. 또 자신이 좀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유를 모르고 하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개인의 탓이 아닌데 그냥 그 회사와 지원자가 그냥 잘 맞지 않았을 뿐인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어서 그냥 자신이 되게 많이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취직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안 그러셔도 된다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때 경험 때문에 제가 이때쯤부터 나도 취업 시장에서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만의 그런 전문성, 그 무기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취업하게 된 과정까지 얘기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 저는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회계학 석사 과정에 유학을 가게 되고 또 1년 뒤에 빅4에 취직을 합니다. 빅4 텍스팀에서 일하는 분들은 보통 회계사 분들이 가장 많고요. 변호사, 경제학 공부하신 분, 엔지니어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저만의 전문성을 갖춰서 오래 커리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전문 자격 시험을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에는 파트타임 로스쿨이 있어서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로스쿨 학비, 또 변호사 합격 후의 소득 전망,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 합격하기까지의 수험 기간, 합격률 이런 점들을
이제 조사해 봤어요. 실은 이런 거는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정보가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파트는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빅4를 다니면서 변호사 시험을 응시했는데 정말 바쁘기로 소문난 빅4를 다니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 활용하기입니다. 저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교과서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모르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파악하는 데는 기출문제만큼 좋은 자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좋은 교재는 S&P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교재 한 권만 공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신 이 책을 여러 번 풀었고요. 양질의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많은 양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유명한 강의들이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은 골고루 다 이용을 했고 또 합격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론 강의 가격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재 좀 찾아보시고 그냥 기호, 자신의 선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 시험의 특징은 합격만 하면 되고 100점을 받거나 A 학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준비를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부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한 거는 중요한 것은 숙지하되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자 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못한 것을 마지막 날 보면 이제 멘붕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찢어버리거나 지워버리고 또 심지어 주관식 과목이 ME인데 ME 과목은 책을 공부하지 않고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만 외우겠다는 심정으로 이 500페이지짜리 책에서 한 30페이지만 잘라내서 그것만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나오든 내가 외운 것만 쓰겠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엄청 무모한 그런 전략이긴 한데 그 당시에는 진짜 시간이 너무 없었고 또 저는 시험에 있어서는 제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험을 봤고 실제로 주관식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부 양이 많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시험 전날 시험 모든 범위를 1회독 하는 것이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제 공부 계획이자 수험 기간 내내 목표는 시험 전 마지막 날 1회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공부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한 3회독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 전날 1회독, 그리고 그 전주에 1회독, 그리고 그 전에 2주에 걸쳐서 또 1회독, 그리고 그 전에 2달에 걸쳐서 1회독, 그래서 총 4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첫 1회독을 할 때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최대한 빨리 1회독을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셔서 첫 단원이나 첫 문제집을 이제 완벽하게 풀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1회 독을 하는 것이 그 시험의 이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해. 내가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 편하게 가지고 책을 빨리빨리 훑으려고 했어요. 완벽한 1회독보단 느슨한 3, 4회독이 시험 준비할 때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3, 4회독 할 때에는 1회독 할 때 몰랐던 것들이 억지로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독을 높이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처지지 않게 계속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책 자체는 되게 깨끗하게 썼어요. 그래서 책을 더럽게 사용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또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책은 최대한 샤프랑 그 말랑말랑한 자를 이용해서 줄을 그었고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은 별 같은 거 표시해 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보면서도 이제 목차를 옆에 두고 제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이 목차에서 어디인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숲을 확인하는 거죠. 나무를 읽지만 계속 그 나무가 숲의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무슨 법에 무슨 단원에 무슨 주제이구나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때로는 그 단원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따로 A4 같은 곳에 그 단원의 얼개를 정리하고 그 얼개당 출제되는 문제 유형 같은 거를 또 적어서 그 A4 용지를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줄 그린 책을 읽는 것보다 구조를 보고 외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정말 비약적으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시험 보기 한 2주 전 정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한 반 정도 틀리고 하위 20%의 결과를 받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변호사 시험은 참고로 합격률이 50%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 시험이었다면 저는 이제 탈락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이제 멘붕이 와서 그때부터 시험 치는 당일까지 2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진짜 하루 종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답 그 문제 틀린 거 오답 정리하고 기출문제 다시 풀고 또 헷갈리는 부분은 또 따로 정리하고 또 정리한 부분을 또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두면서 계속 외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쳐서 쏟아부으면 합격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물이 줄줄 새요. 머리에서 정보가 계속 새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독에 막 몰아쳐서 물을 붓다 보면 독에서 물이 확 넘치고 그때 합격을 합니다. 실은 모의고사 하위 10%, 20% 결과를 받고 정신 차려서 몰아쳐서 공부하여 합격한 주변의 경험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너무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부터 포기하지 않고 마구 몰아쳐서 시험 전날 1회독 하겠다는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험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거긴 한데 다른 시험 볼 때에도 제가 종종 썼던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만한 이런 이렇게 플래너
맨 뒤에다가 단어장을 만들곤 했거든요. 따로 뭐 들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런 거를 쓰면은 그 장점이 쉴 때마다 이제 틈틈이 보기 때문에 이제 막 따로 힘들이지 않고 암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암기하는 걸 막 그렇게 엄청 즐기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뭐 단어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틈틈이 봐서 좀 자연스럽게 외우는 거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단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영어 단어 모르는 게 나오는데 사전에 이제 제가 막 찾아보죠. 네이버에 사전에 찾아보면은 제가 예전에 분명히 찾아본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찾아봤는데 까먹었다는 생각에 막 까먹은 거야?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까먹었어? 이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단어장에 민법, 형법, 뭐 헌법, 뭐 상법 이렇게 법별로 단어 모르는 거를 적어두고 그럼 나중에 또 문제 풀다가 까먹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거길 보면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적어놓은 게 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손으로 적어놓은 그런 것들은 또 암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전문직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할게요. 저도 취직하고 시험 준비하면서 주변에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요. 제 영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